자, 하나도 잘 들리시죠? 2023년 8월 17일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은 좀 이렇게 이슈거리를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국 경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세계 경제, 가 이제 맞물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경제와 또 증시잖아요. 우린 또 주식을 하기 때문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인 주식 시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최근에 꺾이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그 중에 일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경기나 아니면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래서 그걸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경제가 지금 중국이 그닥 좋지 않아요. 경제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은데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 중국 부동산 가장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중국 부동산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구이 위안이라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중국 부동산 상황은 약 300억의 지금 채권 이자를 못 갚았대요. 못 갚았대요. 근데 문제는 계속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앞으로도 이제 못 낼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뭐 그때 한참 이슈가 있었죠. 파산 위기였던 헝다라는 그룹이 있어요. 얘네들보다도 4배나 많은 프로젝트를 굴리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한마디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건설주 중에 대표 건설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1대1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대건설, GS건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곳이었는데 그동안 아슬아슬하던 부동산 경기에 한계가 온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 경제의 30% 정도가 부동산 경기로 굴러간다고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굴러갔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25에서 30%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그 회사의 주가가 좀 꽤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제가 써놨는데요. 지난해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매출 1등이라고 해요. 매출이 1등이다. 근데 그런 매출이 1등이었던 데가 300억의 채권 이자를 지금 못 갚고 있고 앞으로도 못 낼 것 같다는 게 전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그게 뭐 어쨌다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융 쪽에도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부동산에 이제 중점적으로 부동산도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사업체는 대출을 끼지 않고 사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회사가 운영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면 부동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중론신탁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신탁회사인데, 최근에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여기 신탁회사가 투자자랑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제 돈을 받아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돌지를 않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 그 부동산부터 시작되는 그 악재가 연이어서 그 스노우볼이 굴러가고 있다. 그 눈덩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지난달에 이제 물가가 좀 떨어졌대요, 중국이. 그럼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냐가 아니라, 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사람의 그 심리라는 게 물건을 더 싸게 사려고 돈을 안 그러니까 생활 필수품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 텔레비전이나 뭐가 됐든 그런 물가들이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내일은 더 떨어질 것 같고 내일 모레는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더 소비가 둔화되는 게 디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그 근본인 뼈대가 좀 돌아오는 게 전체적으로 그 중국 경제 상황이 좀 활발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청년 실업률까지 되게 높다고 해요. 최근 3개월간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래요. 그 수치가 21.3%.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5명 중에 1명.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는 20대 5명 중에 1명이 그냥 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번부터는 아예 통계 발표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숨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중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부동산이 거기에 또 눈덩이를 제법 크게 굴리고 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중국이 그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가 꺾이면 세계 경제도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아요. 여기는 긍정적이지 않다고 제가 썼지만 부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세계 경제 성장의 40%는 중국이 이끌어갔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미국은 한 22% 정도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60% 이상, 절반 이상을 세계 경제 성장을 끌어간 건데 그 중에서 40%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점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중국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이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경기가 어려워서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가 단순히 경제 성장의 40%가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까지 깎아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이제 수입을 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 우리는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반대 입장이니까 얘네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우리가 수출을 해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경기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려우니 당연히 돈을 안 쓰겠죠. 그러면 중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나 이제 그 수출이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타격을 입죠. 우리나라도 뭐 한 가지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또 가깝잖아요. 가깝고 중국에서도 또 많이 놀러 오고 우리도 중국에 많이 물건을 수출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14개월째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보통 1월달이나 작년 말부터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상저하고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하고 하반기에는 좀 경제가 이제 쭉 이제 땡겨질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경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 이제 하반기에 탄력을 받고 가야 되는 시점에서 흐름이 꺾이는 게 아닐지 그게 지금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또 부동산이 저렇게 지금 꺾여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요즘 주가가 많이 빠지잖아요. 8월달 들어서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찍었지만 8월달 들어서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힘든 그 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중국이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이 중국이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시황 자체가 빠지는 게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채권 문제 등등 뭐 10년물이나 뭐 등등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 제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간단하게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알아봤네요. 그죠? 너무 무겁게 이제 보시지 않는 게 좋을 거고요. 뭐 경제는 언제든지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시장이 마지막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마지막이 되는데 오늘 또 강하게 빠졌더라고요. 근데 뭐 너무 겁먹을 건 없고요. 내일 이제 이번 주에 한 주의 마지막이 되는 이제 시장이고요. 내일도 아마 그럼 오늘처럼 많이 빠지진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우리가 잘 생각했던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고 들어갔다면 큰 무리가 되는 지금 시장은 아닌 건 맞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어쨌거나 중국 부동산 또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너무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겉에만 살짝 알고 계시면 큰 그림만 알고 가시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